그래서 헤더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를 하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추가를 하고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를 하고 프리미엄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성 충만한 전신함입니다. 저번에 더뉴 K8 영상 보셨나요? 페이스 리프트 돼서 사람들도 많이 전시장에 방문을 해주셨고 저도 그 공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차량에 대한 소개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뉴 K8에 대한 가격, 색상, 그리고 최적의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시장에 제가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박아주십시오. 일단 더뉴 K8 엔진 라인업이 4가지죠. 2.5 가솔린, 3.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LPG 모델은 택시, 렌터카로 많이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5 가솔린이랑 터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가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5 가솔린 가격 처음이 3,736만 원부터 시작을 하죠. 4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준대형 세단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3,736만 원은 아쉽게도 노블레스 라이트입니다. 이거를 취등록세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3,997.52만 원이에요. 진짜 4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차를 뽑아서 운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는 어떤가요?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라이트는 4,641만 원입니다. 따라서 64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블레스 라이트에서 최적의 옵션은 뭐가 있을지, 사실 선택 옵션은 3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스타일 1, 드라이브 와이즈 3가지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옵션 바로 드라이브 와이즈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은 어떤 거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노블레스 라이트도 기본 옵션은 빵빵해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 1은 차량 센서가 앞만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 앞에 차량 간격은 조절할 수 있지만 갑자기 옆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급하게 새치기 하는 이런 차량들은 인지를 할 수 없어서 이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갑자기 급제동에 걸리는 그런 좀 주행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드라이브 와이즈 2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앞만 보던 센서의 반경이 앞, 뒤로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뒤에서 치고 나오는 차량, 아니면은 평행 주차했을 때 나가려고 할 때도 이제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하게 제동을 걸어준다는 거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9만 원인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고 한 번만 피해도 이 109만 원 뽕 뽑는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1, 그 다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사실 스타일 1을 먼저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주행은 내가 하는 거야.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말 그대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라고 보기보다는 주행을 보조해주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1 같은 경우에는 차량 외관 자체, 휠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사모사하게 말했나요? 2개 다 선택하세요. 그렇게 해서 2개 다 선택하시게 되면은 3,964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은 4,24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만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된다, 드라이브 와이즈 뺐다 하면은 3,855만 원, 좀 더 내려가죠. 4,124만 원으로 취등록세까지 포함된 가격이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보다는 스타일 옵션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이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추가를 하게 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라면 노블레스 라이트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냥 노블레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노블레스 라이트랑 노블레스는 가격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왜 제가 노블레스를 기본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냐고 하면은 노블레스 기본 옵션이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라운드 뷰, 기아 디지털 키 2,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앞좌석 에르고 모션 시트, 동승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좌석 에르고 모션 시트 뭐죠? 앞좌석 마사지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 체중을 분산시켜서 아주 편안하게 차량에서 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아 디지털 키 2 뭔가요? 디지털 키 2 터치가 있고 그냥 2가 있는데, 터치는 진짜 핸드폰을 차량 손잡이에다가 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터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그리고 디바이스를 15개까지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갤럭시, 아이폰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애플 워치까지 연동을 해서 접근만 하게 되면 차량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시동을 걸고 주행까지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키 계속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스마트키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고요.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편집자가 스마트키가 얼마 전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 났죠? 네. 예. 건전지 교체해도 안 됐죠? 네. 이럴 때는 핸드폰으로 바로 그냥 문 연 다음에 시동 걸고 하면은 스마트키가 사실 없어도 돼요. 예. 이 기아 디지털 키 2 기능으로 노블레스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합당한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서라운드 뷰까지 있다.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은 좋은 점이 후측방 모니터가 달리게 됩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방향지시 등을 켜면은 클러스터에도 이 사이드 미러 밑에 있는 카메라로 후측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울로도 보고 카메라로도 보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서라운드 뷰 버튼을 주행 중에 누르시게 되면은 주행 중에도 후방을 아주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욕심이 생기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스타일 2 이렇게 일단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타일 2 옵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스타일 1이랑 다르게 스타일 2에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요, GV80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신기술이었어요. 지금은 발전해서 더 뉴 K8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으로 정보를 받아서 노면에 방지턱 발견을 하거나 불규칙한 노면을 주행할 때 이 노면의 정보를 인식해서 서스펜션 감도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프리미엄 세단의 승차감으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휠도 심지어 19인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좋아요. 스타일 2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어때요? 어린이 보호 구간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구간이 있을 때는 깜빡깜빡으로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음악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고음 같은 거는 못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깜빡깜빡거리면 뭐야? 이렇게 하고서 카메라가 있구나. 속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에서 스타일 2랑 드라이브 와이즈는 선택하셨는데 나머지 옵션들이 눈에 가시가 돼서 계속 아른아른 거린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하실 거면은 파노라마 썬루프는 묶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아는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볼륨이 빵빵하잖아요. 그럴 때 파노라마 썬루프 커버만 열면은 그 위에 있는 글라스에 음이 부딪혀가지고 조금 더 음향을 풍부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커버만 열고 음악을 들으면 조금 더 볼륨감이 있습니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10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스피커 8개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하면은 14개로 스피커 개수가 6개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스피커만 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이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주행 중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그런 진동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스피커에서 다른 파장의 음파를 내보내서 이 음을 상쇄시키는 거죠. 소음을. 그러니까 조금 더 조용하게 주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렵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은 뭐예요? 윈드실드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 속도라든지 안전, 주의 구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주행할 때 보면은 굉장히 편해요. 한 번 쓰시는 분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음에도 있어야 돼요. 꼭 안 쓰셨던 분들은 주행하다가 내비게이션 보려면은 시야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시야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를 하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추가를 하고,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를 하고, 프리미엄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뒷좌석을 위한 옵션이긴 하거든요. 물론 뒷좌석 통풍 시트 나오고 하면 좋죠. 근데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통풍 시트 프리미엄에도 선택을 하실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 하면은 후면 자동 선커튼이 있고 뒷자리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앞자리에서 그냥 세게 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좌석 암레스트에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들로 음악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빼야 돼요.
왜냐면은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아이가 이 버튼들을 누르고 싶게 생겼단 말이죠. 왜냐면 나도 그걸 누르고 싶었어요. 여기 누르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애가 그걸 누르잖아요? 그럼 음악이 바뀌어. 신기해. 이것도 바꿨다가 저것도 바꿨다가 갑자기 볼륨도 확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럼 볼륨 확 올리면 어때요? 우리 깜짝 놀라죠? 운전하다가 그거 만지지 마 이러면은 애는 또 더 만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요게 지문인식이랑 빌트인 캠 2가 묶여져 있어요. 지문인식은 솔직히 기아 카페이 많이 사용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빌트인 캠 2, 블랙박스가 전후 후면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빌트인 캠 1이랑은 다르게 음성 녹음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확인하려면 요 조그만한 블랙박스에서 터치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터치를 해서 영상을 보잖아요. 이 조그만한 화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메모리 카드 빼가지고 컴퓨터로 보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지만 빌트인 캠 2는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화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으로도 빌트인 캠 2 녹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4만원은 사실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는 주의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죠. 판매하시는 분이 달아주기로 했다, 썬팅이랑 블랙박스 정도는. 그러면은 스마트 커넥트는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근데 빌트인 캠 2는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옵션을 다 더하게 되면은 4,741만 원이 되고요.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여기서부터는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5,072만 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죠.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시그니처로 갈 거야. 근데 시그니처로 왜 가시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그니처는 그냥 딱 노블레스에서 고급 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니처랑 노블레스 가격 차이는 413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스타일 2 가격을 빼면은 2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5만 원이 한마디로 나파 가죽 그리고 헤드라이닝 스웨이드 내장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소재에 225만 원을 태운다? 이거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한 100만 원 중반 정도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5인승 자동차 내장 소재를 다 바꾸는 거니까 이 정도 가격은 이해하긴 하는데요. 너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2.5 가솔린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일 많을 거예요. 심지어 거기 전시장에 오신 분들도 10명 중에 거의 8명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에 내가 진짜 한 500km 타, 시내 주행만 하고 왔다 갔다 애들 통학만 시키고 한다, 이러면은 사실 하이브리드를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은 연비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근데 일반 가격 차이가 2.5랑 6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달에 내가 만약에 1000km 정도를 주행을 해요. 1년 하면은 12,000km, 적당히 주행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연료비가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년 하면은 60만 원, 5년 하면은 300만 원이에요. 최초의 금액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세금이 또 있죠.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이 세금 있잖아. 자동차세 1년에 30만 원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5년 하면은 150만 원, 아까 300만 원 더하면은 그래도 5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같으면은 2.5 가솔린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정말 오래 타, 10년 정도 타,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옵션들을 좀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이 머릿속에 담아 왔는데요. 일단 사람들 반응은 이래요. 예쁘다. 그리고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K8이라는 차량 모델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빠차, 아저씨차,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오히려 젊은 분들이,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차량 디자인이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랑은 달라요. 저도 사진 보고서 뭐야 이거, 무난무난하네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색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색상 6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요번에 선셋 베이지 신규 컬러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아이보리 실버나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길 수 없지만, 더 뉴 K8은 어쨌든 택시로 나옵니다. 선셋 베이지나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색상은 택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난 택시가 싫어, 내 차가 택시처럼 보이는 게 싫어, 그러면은 선셋 베이지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보리 실버 색상도 있는데, 그 색상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외장 색상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중요한 건 이 외장 색상이랑 어떤 색상이 잘 어울리는지 내장 색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노블레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원톤이랑 라운지 브라운 투톤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블랙 원톤보다는 그래도 다른 색상 라운지 브라운 투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노블레스로 오게 되면은 뉴트럴 베이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뉴트럴 베이지는 굉장히 밝아요. 완전 아이보리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을 딱 봤을 땐 굉장히 커 보이고 예쁩니다. 하지만 이거 때 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때 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정말 하루에 몇천 명이 오는 이 전시장에서 제가 전시 끝났을 때 그때 딱 이 뉴트럴 베이지 시트를 찍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청바지 입고 오신 분들이 많진 않았어요. 청바지가 이염이 좀 더 많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납기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계약을 했어. 그럼 내 차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8월 18일 기준으로 계약을 하신 분들 올해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기 좀 그렇고 올해 안에 받으실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차를 빨리 받고 싶으시면요 가솔린으로 선택하시는 게 좀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부터 이번 달 말부터 당장 출고가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아마 첫 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계약이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 뉴 K8 가격 그리고 전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색상까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좋은 자료가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희가 지금 1000명이 안 됐잖아요.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아이폰 13 미니로 찍습니다. 저 1인칭 시점으로 계속 찍고 있는데 저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도 저 쿠팡에서 2만원짜리 사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저 웬만하면 이런 자동차 행사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다음에도 다채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안녕.